오늘은 역사적인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74돌시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여성들과 인민들은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용량으로 키워주시고 가정의 꽃,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우리 여성들의 초지와 권리에서 혁명적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크나큰 신여를 기울이시면서 이 여성동맹을 묻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광범한 여성들을 망라시켜서 교양하면서 단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이 여성 일꾼들을 만나주시오. 남녀 평등의 권리는 누가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이 민주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새조선 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 35, 1946년 7월 30일 역사적인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한자 한자 몸소 작성하신 남녀평등권 법령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우리 여성들의 불우한 운명의 종지부를 찍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주체적인 여성해방, 여성운동의 투쟁 강령이었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되어 우리 여성들은 봉건적인 예속과 노예적 불평등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었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법령 발표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여성들은 모두가 기쁨에 울고 웃으며 김일성 장군 만세, 남녀평등권 법령 만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과 신우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 법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여성 대들이 소집됐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에서 남녀 평등에 관한 법령이 태어난 것은 인류 법전사에 특기할 일이고 지난날 여성 천시로 얼룩진 피눈물 나는 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은 또 하나의 사변이었습니다.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중요한 초소를 맡은 일꾼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예술가,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혁명의 연대기들마다에서 조선 여성의 존엄과 기계를 높이 떨치며 미훈을 수놓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여성운동 사상과 업적을 빛내어 가시는 경리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아름다운 화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여성들은 지금 사회주의 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 기상을 높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리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조국 수호자들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모든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조국을 사수한 전승 세대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혁명적 요리가 차넘치고 있는 속에 평양 종합인쇄공장에서 제자원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들어쥐고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승 세대들은 전하의 불길 속에서 이 총폭탄을 만수로 원수를 적친 이 다력갱생 정신이 위대한 선구자들이 아닙니까? 그 정신을 신념의 핏줄기로 받아는 우리 공장 노동계급과 일꾼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이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났었습니다. 지난 시기 제품 생산 과정에 나오는 해설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기는 하였지만 그 질적 측면이 담보되지 못한 것으로 해서 기본 생산 공정에는 이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판지 양면 압착 공정을 확립함으로 해서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자재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발표 기념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은 가정과 사회의 화목, 조국의 부강보령을 위한 길에 무한한 사랑과 열정, 혼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의 애국적 삶을 뜨겁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직장장 박사 김옥선 동지입니다. 그는 지난 20여 년을 한 처소에서 일하면서 애기솥가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수많이 탐구 도입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젖이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당에서는 이런 일들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서 1980년대 우리 공장에 애기젓가루 생산 공정을 일식으로 꾸려주고 또 그 몇 해 전에는 현대화된 설비들로 구층이 갖춰줬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종업원들은 이 애기젓가루를 무심히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사랑의 자양분인 이 제품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분발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문조 계획을 완수해서 일토의 자랑으로 되고 있는 평양 가방 공장의 여성 혁신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길에 오르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을 마련해가는 긍지와 보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후대들에 대한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도 높고 또 자식들에게 미워질 가방을 만드는 어머니 심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 손으로 만든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등굣길에 오른 자식을 바라보면서 더 없는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때문에 가방 하나하나에도 내 자식, 우리 자식들이 메고 다닌다는 그런 책임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애가 학교에 갈 때마다 우리 엄마는 멋쟁이 소나무 책가방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기 동무들 앞에서 떳떳이 자랑할 수 있게 제품마다의 어머니 사랑을 한껏 섞고 싶습니다. 순안구역 순안협동농장 다수학 농장원들인 홍순옥, 신은숙 동지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농장원으로 일해오면서 담당 포존들의 질 좋은 유기질 비료를 내고 과학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여서 지난해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올해에도 다수학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지켜선 용의와 긍지를 안고 환자 치료에 한 생을 바쳐가고 있는 김만효 병원의 여성 보건 일꾼들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간호원, 간호장으로 한 직종에서 일해온 이들은 뜨거운 인간애와 정성을 안고 자기의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수많은 최중증 환자들을 소생완치시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서 박사로 자라난 김일성 종합대학 여성 교육자들입니다. 이들은 교육 내용을 세계 인류급 수준에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새 과목들을 개척했으며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맡아줄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 열의도 높이 오늘도 인재 육성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이 후대들을 키우는 교단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남산의 교육자로 여성 박사로 사는 그런 행복이 남다르게 커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근합니다. 우리 여성 교육자들은 경의한 최고영자 동지 믿음을 심장에 깊이 간직하고 후대들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혁명 인재로 키워서 조국과 인민 앞에 그리고 사회와 집단 앞에 지닌 의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높이 받들고 소송된 방역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상방역 사업이 더욱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 비루스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책임적이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 누구도 의뢰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비루스가 이제 전염력이 아주 강하고 또 이제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기 때문에 사태가 매우 이제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이 악성 비루스 전염병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대로 각성 경계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의 행동의 일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에서 그 어떤 특수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복종하고 철저히 집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지휘부들과 보건기관들에서는 모든 주민들과 또 이제 방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검병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는 것이며 특히 여기서 검사 검역 사업을 보다 강화해서 철도 같은 방어진에 사소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주민들 속에서는 이 악성 비루스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또 이제 날씨가 덥다고 해서 방역 규정을 어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진행된 당조항인의 정책의 비상 확대에서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지정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는 이 뜻밖의 방역위가 조성된 현 상황에 맞게 항상 우심하고 가능한 곳 1%라도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앞줄여가며 방역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역에서는 공무용 검진 사업의 빈 공간들과 허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고 위생선정 공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출장자, 여행자들을 빠짐없이 장하고 그들에 대한 검병검진, 우학적 관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 대응조의 역할을 높이고 방독법과 방독 안경을 비롯하여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차와 지하철도, 보수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과 식당, 상점을 비롯한 대중봉사 단위에서 각종 소독도구들과 비접촉 시 체온기들을 구비하고 모든 사업을 방역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도록 장악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시일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1,500만 명에 달했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그로부터 4일 만인 25일에는 1,600만 명을 기록했고 그로부터 또 4일 만인 29일 현재 1,700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약 1,716만 2,500명, 사망자 수는 66만 9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피해가 심한 브라질에서는 29일 현재 255만 5,518명이 감염자로 등록되고 그중 9만 18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감염증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러시아에서 29일 하루 동안에 5,475명의 감염자와 169명의 사망자가 새로 추가돼서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82만 8,990명, 사망자 수는 1만 3,67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감염자가 전날에 비해 684명 더 늘어나 20만 6,926명에 달했으며 9,12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연구소는 국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대류행 전염병을 심중하게 대하지 않고 전염병 전파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9일 현재 3만 4,186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1,0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는 악성 비루스 전염병의 전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이나 날씨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중국이 25일 태원 위성 발사센터에서 자원 3호 03 위성을 쌓아올렸습니다. 장정 4호 울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은
고해상도 립체 측량 위성으로서 여러 각도에서의 립체 관측 및 레이저 측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 자원 조사와 재해 방지, 농업, 생태 환경 보호 등 분야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큰 물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큰 물로 6월 말부터 근 한 달 동안 21개 지역에서 11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살림집과 도로들이 파괴되고 농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재민들의 수는 437만 8,7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야말 반도의 한 호수에서 털코끼리 뼈가 발견됐습니다. 일명 맘모스라고도 부르는 털코끼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내지 100만 년 전 시기에 추운 지방에서 서식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발견된 털코끼리 뼈는 구전에 발견됐던 것들과 구별되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류 발전사와 옛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자주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열하루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양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려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저녁과 밤에 산발 쪽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대기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점차 무더워지겠습니다. 우리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무더운 삼복철에는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과 소화액 분비 기능이 약해지고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입맛을 잃게 되거나 음식물의 부패 현상으로 식중독을 비롯한 소화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습생을 잘하고 개체위생을 잘 지키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희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낮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서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